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제 12시간 조사에 이은 이틀째 조사로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명태균 씨에게 건너간 돈이 대가성 공천에 대한 보답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명 씨에게 건너간 돈은 강혜경 씨에게 빌렸던 것을 돌려준 것이라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창원 의창 보궐선거 당선 뒤 강혜경 회계 담당 보좌관을 통해 명태균 씨에게 9천여만 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옛 대우조선에서 하청 노조 파업이 있었는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남 노동계는 명태균 씨가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냈는데요. 경남경찰청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2022년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파업. 정부가 파업에 엄정 대응 기조로 돌아선 건 파업 47일째부터입니다.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노동계는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 배경에 명태균 씨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명 씨가 임직원들과 파업 현장을 둘러봤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국장은 민간인에게 패싱당했다. 그 후 들려온 것은 윤석열 정권 불법 파업 낙인과 강제 진압 협박이었다. 출입이 통제된 조선소에 민간인 명 씨가 출입하고 파업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수사 의뢰의 핵심입니다. 또 명 씨 방문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 시사에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민간인이 좀 오도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위계를 통해서 결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조선소 측은 당시 임직원들이 퇴직해 정확한 경위 파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업 현장에는 정치인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명태균 씨가 현장을 방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고발 사건을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로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산업 현장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안전사고의 위험은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는데요. 창원의 대기업이 체험형 안전교육장을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해 생활 속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통로를 뿌연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재 체험 현장에서 학생들이 벽을 두드리며 감각의 의지에 빠져나옵니다. 위험한 곳에 매달려보고 난간 위에서 떨어지는 안전사고 체험은 마치 실제 상황인 듯 실감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많이 무섭고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보면은 과연 얼마나 더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울까 많이 생각이 됐고 VR이랑 그다음에 안전모 같은 거 착용해서 되게 현실감 있었고 그다음에 떨어진다고 할 때 그 긴장감이 좀 많이 와닿아서 이게 안전기구가 무조건 있어야겠구나 말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까지 포함됩니다. 완강기 체험이나 화재 시 대피, 소화기 사용법 등 재난 대피는 핵심 교육 사항입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내려갈 때는 에어컨 실외기 등에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벽 쪽을 마주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이곳은 지난달 문을 연 기업체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근로자는 물론 민간에도 개방했습니다. 산업재해와 생활 속 안전사고까지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민간 안전체험 교육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위아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지역기업 및 시민에 대한 체험 교육을 지원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어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이나 다름없는 한글 점자 탄생을 기념하는 제98회 한글 점자의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위험식품에는 아직 점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옥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한 80대 시각장애인 여성이 술에 취한 70대 이웃에게 식용빙초산 하나를 건넸습니다. 촉감이 비슷한 비타민 음료와 착각하고 선의로 건넨 겁니다. 하지만 빙초산을 먹은 이 남성은 구토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파트 아저씨 입안하러 오니까 비행기에 붙들고 막 피를 토하길래 물어보니까 이거 먹고 그랬다고. 울산지방법원은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여성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고는 식용빙초산에 위험성을 알려주는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구매한 식용빙초산에는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점자는 없습니다. 위험식품이지만 시각장애인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제품을 만들어낸 기업과 그것을 강제하도록 정책적인 제도적인 보완을 미처 하지 못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가. 식품의 점자 표시를 명시한 법률에도 점자 표시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주요 식품 가운데 10개 중 6개에는 점자 표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손으로 만져서 글을 이해하는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다름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정작 도로에 설치된 점자 블록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 블록을 따라갑니다. 횡단보도에 다다르자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점자 블록 양 옆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말뚝이 동선을 가로막은 것. 자칫 차도로 넘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설치로 오히려 장애인분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설치가 많고. 또 다른 횡단보도. 이번에는 점자 블록 설치 방향이 30도 정도 틀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차도를 향하게 됩니다. 이 점자 블록의 경우 횡단보도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 있어서 이대로 가게 되면 완전히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무섭죠. 이거 완전 건너왔는지 덜 건너왔는지 그걸 못 느끼죠. 우리가. 시각장애인 단체가 대구의 횡단보도 점자 블록 설치 상태를 살펴봤더니 전체 192곳 중 규정에 맞게 설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로 연석과의 규정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거나 설치폭과 설치 방향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잘못 설치된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두 전수조사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는 편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을 보는 제2의 눈인 점자 블록, 실태 파악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에 바람결이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은 11.7도, 함양이 7.1도, 거창이 5.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는데요.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17도 안팎에 그치면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모레까지 기온은 더 낮아지겠는데요. 모레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이 6도까지 낮아져 무척 쌀쌀하겠고요. 북서 내륙에서는 0도 안팎으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경남의 하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3도,
17도, 창녕과 의령이 11도를 보이면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한낮에는 창원이 18도, 김해와 양산이 20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1도, 거창이 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17도, 하동이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주 후반에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동군이 2027년까지 보건의료원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은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군의회 심의를 통과해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13억 8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동군 보건의료원은 예산 34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병상 40개와 7개 진료과, 응급실 등을 갖춰 지어집니다. 내년도 양파, 마늘 주산지 일관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에 합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22억 원을 확보한 합천군은 양파와 마늘 파종과 수확 단계에서 관련 농기계를 임대해 노동력과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마늘 양파 재배 면적은 6,900여 헥타르로 1,800여 농가에서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그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리그 6차전 경기에서 73대 78로 졌습니다. 이로써 창원 LG는 개막 3연승 뒤 3연패에 빠져 리그 1위에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창원 LG는 모레 서울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반등을 노립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마약 판매책 혐의로 1년 동안 도주하던 4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천해경은 또 A씨 등으로부터 3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8g과 일회용 주사기 등도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교도소 수감 중에 만나 출소 이후 정보를 교환하거나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